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냥 내가 숨이 차고 이게 뭐 좀 기력이 없어져서 그런 거겠지 싶지만 흉통, 그다음에 호흡곤란, 그러니까 신부전 증상입니다. 그다음에 실신, 이게 3대 증상이고 이런 게 3개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진행된 상태다 이렇게. 몇 년 안에 이제 급사할 가능성이 꽤 높은 거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은평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권오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평성모병원 흉부외과 강준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은 질환을 보는 사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질환을 어떻게 치료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외과적 방법 또는 내과적 시술적 방법 이렇게 좀 나눠지기 때문에 같은 질환을 공유하고 치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좀 응급도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정말 총각을 다투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담당 의사가 누가 됐든 간에 어떤 치료할 것인가 이런 결정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부탁드려서 빨리 같이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이제 같이 내려가고 후다닥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응급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같은 질환을 이제 치료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고민이 되는 상황이 있으면 항상 도움을 청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예, 주로는 저희는 흉통,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증상, 아니면 뭔가 모르게 답답하다 이런 거 있을 수 있겠고, 호흡곤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찰 수도 있지만 주로 이제 움직이게 되면 숨찬 게 가중되는 거죠. 그리고 가끔은 이제 실신, 그러니까 갑자기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드물지 않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흉통이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신 것이 대부분 관상동맥 질환, 뭐 협심증 이런 거 많이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판막 질환이라든지 근육 질환들도 심장 근육 질환도 같은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오늘 주제이기도 한 판막 질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흉통, 숨찬 거, 실신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오늘의 또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의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심장 초음파 같은 그런 검사를 간단하게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 거기서 딱 이제 먼저 그 판막 질환이 여부가 좀 갈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판막증이라고 하면은 주로는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이완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냥 내가 숨이 차고 이게 뭐 좀 기력이 없어져서 그런 거겠지 싶지만 실제로는 그게 그냥 나이 들어서 묻혀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이 심장 판막이라는 이런 조직의 구조적 또는 기능적 이상을 가지면서 이렇게 증상을 느끼시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저희처럼 이렇게 순환기내과나 흉부외과에 오셔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검사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심장은 이제 4개의 큰 방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인간의. 그 방마다 우리도 문이 있는 것처럼 심장에도 이렇게 문짝이 있습니다. 그 문짝을 바로 판막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판막이 말 그대로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피를 채우고 나가고 하는 거에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대동맥 판막이라는 것은 4개의 이제 판막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판막인 거고, 어떻게 보면 현관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이제 좌심실이라고 하는 큰 방이 있는데 거기서 전신으로 뿜어나가는 튜브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대동맥입니다. 그러니까 심장과 이 전신을 나가는 그 사이에 있는 현관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동맥 판막입니다. 평생 이제 우리가 숨을 다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1분에 60번 이상 뛰고 있는 게 바로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판막도 마찬가지로 1분에 60번 이상을 계속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대동맥 판막은 가장 압력차가 큰 압력이 걸리는 판막입니다. 우리가 다른 판막보다도 훨씬 더 문짝을 세게 열고 세게 닫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대동맥 판막이 이 노화에 이제 취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쓰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원인이라 그런다면 어쩔 수 없는 노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동맥경화가 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혈압이 높다, 당뇨가 있다, 흡연을 했다, 아니면 콩팥 기능이 안 좋아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투석을 한다. 이런 사람인 경우에는 이제 이 노화의 속도라든지 판막이 소위 말해서 손상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이런 판막증이 생긴다. 노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한 80대가 된다. 그럼 전 국민의 한 8% 정도가 중등도 이상의 협착을 갖고 있습니다. 흉통, 그다음에 호흡곤란, 그러니까 신부전 증상입니다. 그다음에 실신, 이게 3대 증상이고 이런 게 3개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진행된 상태다 이렇게. 몇 년 안에 이제 급사할 가능성이 꽤 높은 거죠. 네. 이게 그다음에 이제 실신 같은 경우로 왔다. 근데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진단됐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끝으로 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쓰러졌 다음에 안 일어나면 그게 좋은 거니까 한번 쓰러졌다 일어난 거는 정말 운이 좋은 거고요. 웃을 일은 아니죠. 예. 그래서 저희도 실신으로 왔다 그러면은 눈이 아주 쫑긋해지죠. 그리고 대동맥 판막 협착이다 그러면 이분은 진짜 얼마 안 남았고 나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생존율이 거의 한 2년을 채 못 넘깁니다. 중앙 생존율. 그러니까 평균 한 2년 살면 잘 사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는 급사를 많이 한다라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심장질환이나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다면 흉통이나 호흡곤란, 두근거림 또는 어지러움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 가족력이 있다면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뭐 경증이나 중등도다. 그러면 갖고 있는 기저질환을 열심히 치료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혈압이 높았다. 그럼 혈압 조절하시는 거고, 안타깝지만 이게 이제 중증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뭐 효력 있는 약이 없습니다. 이런 약 개발하면 아마 노벨상 타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치환술이라고 하는 판막을 갈아주는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대동맥 판막은 이제 심장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공중에 떠 있는 그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 판막을 드러내고 새 판막을 갈아 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심장을 정지를 시키고 대동맥을 열어서 병든 판막을 잘라낸 다음에 새로운 판막을 갈아 끼는 수술을 합니다. 이제 판막을 갈아 낄 때 이제 바느질을 해서 갈아 끼는데 최근에는 이제 바느질을 하지 않고 스스로 팽창을 해서 판막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그 무봉합 대동맥 판막 치환술이 생기면서 수술 시간도 짧아지고 그다음에 그 기존에 이제 크게 여는 것보다는 조금 열고 수술할 수 있는 최소 침습 수술과 연관이 돼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원래 우리 대동맥 판막 치환술의 원래 원칙과 접근법은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병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 저희는 이제 이거를 뭐 영어로는 타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갖고 있는 판막을 풍선을 이용해서 완전히 으깨다시피 가장자리로 이제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판막을 넣는데 판막이 크게 보면 컨셉이 이제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다시 풍선에다가 그 판막을 넣어놓고 사타구니를 통해서 이제 올라간 다음에 이 풍선으로 자기 자리에다가 꽉 눌러놓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풍선을 이용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다른 거 하나는 똑같이 사타구니를 통해서 이제 들어갑니다만 이거는 이제 형상 기억합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 자리에 놓고 이제 아주 천천히 이걸 펴게 되면 이제 천천히 펴지면서 그 자리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또 그 병든 판막 조직들이 이제 일부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다 이걸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타비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전신 마취,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예. 굳이 뭐 호흡이라든지 이걸 제어하면서 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보통은 이제 진정 마취라 그러고 일반인들 말씀으로 이제 수면 마취를 하는 겁니다. 전신 마취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타비를 먼저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고령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40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분 안짝으로 했다 그러면 좀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거가 되겠고요. 2시간이 채 안 걸리는 걸로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이제 대동맥 판막 치환술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타비도 많이 하는 병원 중에 한 군데인데 네. 굉장히 타비가 성적이 많이 좋아진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사실 저희는 이제 성공률이라고 표현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성공률이 일반 데이터도 그렇지만 저희 병원도 그거를 상위하고 있고 99% 성공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